어느 늦은 오후 마을에서 애처가로 소문난 홍배대감이 산 너머 마을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해는 이미 서쪽 산 아래로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고 마을 농부들은 논에서 손을 털고 돌아가는 시간이었지요. 아이고, 대감날이 이 시간에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아, 장모님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과 함께 산 너머에 있는 처가에 다녀오는 길이요. 부인은 그곳에서 며칠 더 있는다고 하고 나만 이렇게 혼자 돌아오는 길이구만이요. 아이고 대감나리, 요즘 세상에 부인을 그렇게 끔찍이 챙기시는 어르신은 아마 홍배대감님 밖에 없을 겁니다요. 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 다른 대감님들은 첩이다 뭐다 난리인데다. 틈만 나면 건넌 마을 기방에까지 출입을 하시는 것 같던데. 홍배 대감님께서는 아직도 부인만 바라보시는 것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려. 허허, 나는 그런 분들을 탓할 생각은 없구만이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중히 여기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다른 대감님들도 홍배 대감님을 본받으면 참으로 좋을 터인데. 그럼 대감님, 저희들은 이만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홍배대감에게 인사를 하고 각자 집으로 발걸음을 돌리자 홍배대감은 쓴웃음을 지으며 조용히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그 누구는 첩을 들이기 싫어서 안 하는 줄 아는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지. 그 남의 속도 모르고. 홍배대감이 마을 사람들과 헤어지고 집에 가까워지자 하늘에서는 느닷없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흠뻑 비에 젖은 생쥐골로 집 대문 앞에 도착한 홍배대감. 그가 집 문 앞에 들어서자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곳을 지키는 머슴 역시 보이지 않았기에 홍배대감은 급히 문을 두드리며 외쳤지요. 이복의 집에 아무도 없는가? 그 누구라도 좋으니 빨리 문 좀 열어다오. 잠시 뒤 집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대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문을 연 이는 머슴이 아닌 바느질 솜씨가 좋기로 유명한 친모 명옥이었지요. 다른 머슴들은 지금 다 어디를 가고 왜 자네가 문을 열어주는가? 대감날이, 다른 머슴들은 피곤했는지 해가 떨어지자마자 모두 잠이 들어 제가 대신 나와 문을 열었습니다요. 다른 머슴들이 다 자고 있다고? 그래, 그랬구만. 여복에 내 옷이 흠뻑 젖어 그러는데 안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갈아입을 옷을 좀 가져다 주겠는가? 알겠습니다, 대감날이. 제가 금방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홍배대감이 안채로 들어가자 명옥이는 그가 갈아입을 옷을 챙기고는 조심스레 홍배대감이 기다리고 있는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볍게 안방 문을 두드리며 저기 대감날이, 새 옷을 문 앞에 놓아뒀습니다요. 여복에 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젖어서 그런지 몸에 달라붙어 손이 빠지지가 않는구만. 괜찮다면 안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는 것을 도와주겠나? 홍배대감의 말을 듣고 명옥은 문 밖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이 집에 들어온 지 보름 남짓 되었지만 홍배대감과 단 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었지요. 명옥은 고민 끝에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레 홍배대감이 기다리고 있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대감날이. 그녀가 홍배대감의 젖은 옷 위에 손을 올렸을 때 그녀의 손끝은 홍배대감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방 안에는 등잔불이 깜빡이며 흔들리고 적막한 고요함만이 감돌았습니다. 그 순간 홍배대감이 명옥이의 손목을 잡았지요. 하하이고, 갑자기 나를 왜 이렇게 붙잡으시는 걸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다냐? 대감날이, 제가 혹시 실수한 것이라도. 허허, 명옥이라고 했느냐? 네 손길이 참으로 따뜻하구나. 명옥은 주저하며 이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뒷걸음질을 치다가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혹시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 걸음을 멈추었고 홍배대감은 그것을 허락의 신호로 받아들이고는 조용히 등잔불을 꺼뜨렸지요. 올해로 막 30을 넘긴 명옥이는 10여 년 전 부모님의 권유로 옆마을에서 홀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는 농사꾼 진수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진수는 대대로 물려받은 논이 제법 많았으며 천성이 선의 마을에서도 제법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지요. 명옥이 역시 시집을 간 이후 그런 남편의 일을 도우며 알뜰히 살림을 꾸려갔기에
그들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보릿고개가 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형편이 넉넉했습니다. 그렇게 명옥이 행복한 시집살이를 이어갔지만 그녀에게도 한 가지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그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아이 소식이 없다는 것이었지요. 마누라 오늘도 마당에 신령님께 빌러가는 것인가?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이것이 내 잘못이 아닌가 하구만요. 벌써 제가 서방님께 시집 온 지도 3년이 넘어가는데 이제는 아침에 어머님 얼굴 보기도 슬슬 죄송스러운 마음이 드는구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구려 마누라. 아이야 때가 되면 자연히 생기지 않겠는가? 이럴 때 일수록 편안하게 마음 먹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지. 남편 진수는 늘 따뜻한 말로 명옥이를 다독였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슬슬 그의 눈빛에도 불안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명옥이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였던 시어머니가 하루는 무거운 얼굴을 하고 명옥이를 방으로 불렀는데요. 웬일인지 시어머니의 옆에는 20살 남짓한 젊은 여인이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지요. 아이고, 어머님 손님이 오셨구만요. 이분은 무슨 일로 오신 분이랍니까요? 아가, 내 갑작스럽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참말로 미안하긴 한데 말이다. 우리 진수가 그래도 독자인데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말이어요, 어머님. 내가 다 알제.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디 말이여. 내 이렇게 니한테 부탁 좀 하자, 애미야. 이 아이는 매향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반년 정도 우리 집에 머무르게 할 것인디. 너가 그동안 친정에 다녀와 주면 안 되겠냐? 이것이 다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니까 네가 조금만 이해를 해주면 좋겠구만. 그 말을 들은 명옥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신히 대답을 하였지요. 우리 집안을 위한 일이라면 잘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친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명옥이 신방으로 돌아가자 진수는 미안함과 죄책감에 그녀를 보자마자 눈길을 피하고는 등을 보이며 돌아섰습니다. 서방님 너무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요.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마누라, 내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만 그려. 이것이 당신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셔요. 명옥의 부드러운 말에 진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밤이 깊도록 그저 눈물만을 계속해서 삼켰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채 밝기도 전 명옥이는 최소한의 짐만 챙기고는 조용히 시댁에서 빠져나와 이웃 마을의 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반년이 흐르고 봄이 막 시작된 어느 날 명옥이는 짐을 꾸려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지요. 그 매양이라는 아가씨는 아직도 집에 있을까? 그 아가씨가 참말로 우리 서방님의 아이를 가졌으려나. 명옥이 시댁에 가까워질수록 머릿속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지요. 어느덧 시댁 대문이 보이자 마당으로 나오던 시어머니가 그녀를 발견하고는 아이고, 이것이 누구여? 우리 애미 아니냐? 친정에서 오느라 고생했구만.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요? 그나저나 서방님은 일 나가셨단가요? 애미야, 내가 참말로 미안했다. 이 늙은이가 욕심이 앞서서 니한테 이런 고생을 다 시켰구나 그래. 아닙니다요, 어머니. 이것이 제가 다 부족한 탓이지요. 명옥이의 말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다, 그것이 말이다. 그게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었구만. 반년 동안 매향이가 집에 머물렀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단다. 아무래도 문제가 말이여. 서방님께서 문제가 있단 말씀이십니까요, 어머님? 그려 내 인정하기는 힘들어도 암만 해도 진수가 문제인 것 같구만. 네가 그동안 친정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생각하면 내 참말로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명옥이는 복잡한 기분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느꼈던 모든 자책과 죄책감은 잦아들었지만 대신 남편 진수가 느꼈을 고통이 다시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었지요. 이후 명옥이 부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대신 현실을 받아들이고 오직 열심히 일을 하여 재산을 늘리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진수는 동이 트자마자 논에 나가 일을 시작해 마을에서 가장 늦게 집에 돌아왔으며 명옥이 역시 한 푼이라도 살림에 보태기 위해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삭바느질을 시작했는데요. 자네, 거 진순의 부인 명옥이한테 저고리 수선 맡겨보았는가? 아, 어찌나 솜씨가 좋은지 말이에요. 바느질이 촘촘하고 오래 입어도 해지지가 않더라고. 하이고, 그것이 참말인가? 안 그래도 우리 집도 해진 옷이 많아서 손을 볼 때가 되기는 했는디. 그러면 이번에는 돈을 좀 쓰더라도 명옥이네한테 맡겨볼까나? 명옥이 삭바느질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에는 몇몇 집에서 작은 바느질을 맡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솜씨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이후에는 대갓집에서까지 겨울 한철 명옥이를 친모로 모셔가기 위해 경쟁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명옥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홍배대감의 집에서 친모로 고용이 되었고 명옥이 일을 시작한 지 보름쯤 되는 어느 비오는 날 처가에서 돌아오는 홍배대감과 정을 나누게 되어버린 것이었지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더 이상 홍배대감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던 명옥은 홍배대감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 그녀가 홍배대감과 정을 통한 지 석 달의 시간이 지났을 때쯤 그날도 명옥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참 동안 그녀가 바느질에 열중하던 중 갑자기 뱃속에서 메스꺼움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원매, 이것이 혹시...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헛구역질이라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옥의 증상은 심해지고 그녀의 배는 서서히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온 진수가 명옥의 몸의 변화를 눈치채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마누라, 어디 아픈 곳이라도 있는 것이요? 앞만 봐도 요즘 몸이 정상이 아닌 것 같은디. 서방님, 그게 말이에요. 사실은... 명옥은 진수의 물음에 목이 메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어디가 아프면 얼른 말을 해보시구려. 병이란 게 참으면 참을수록 더 커지는 것 아니겠소. 서방님, 사실은... 제가 아이를 가진 것 같구만요. 진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최근 반년 동안 부인 명옥이와 정을 나눈 기억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서방님, 참말로 제가 죄송하구만요. 마음 마침내 천지신명님께서도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나 봅니다. 서방님. 명옥이 눈물을 보이며 진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보이려 하자 진수는 활짝 웃음을 지어 보이며 명옥의 손을 잡고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나에게 시집을 온 이후로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야 당신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구만. 부인,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내려준 아이가 틀림없소. 진수의 따뜻한 말에 명옥이는 그저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마침내 명옥이는 긴 산꽃 끝에 아들 갑수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게 갑수가 태어난 지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명옥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하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소문은 사람을 거쳐 어느 날 홍배대감의 귀에까지 닿게 되었지요. 서방님, 우리 마을에도 드디어 과거 시험에 급제할 만한 인물이 나온 것 같다고 아주 떠들썩 하던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요? 부인, 그게 무슨 소리란가? 우리 마을에서 과거에 급제할 만한 인물이라니. 아, 갑수라는 아이가 말이에요. 작년에 서당에 들어갔다는데 훈장님 말씀으로는 하나를 알려주면 둘 셋을 깨우친다고 하던디. 마을에서는 벌써 신동이 나왔다고 소문이 자자하구만요. 갑수라, 이상하게 이름이 낯설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이가 도대체 누구네 아들이란가? 글쎄, 그 아이가 몇 해 전에 우리 집에서 친모로 잠깐 일했던 명옥이 아들이라고 하더랍니다. 뭐시라? 명옥이네 아들이라고? 그럼 그 아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디? 그렇게 신동이라고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단 말이오. 이제 막 10살 남짓이라는 구만이요. 하이고, 우리 아들 덕팔이는 아주 부족한 것이 없이 가르쳤건만 과거를 벌써 3번이나 떨어지고 지금은 공부를 더 이어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라고 하는 판인디. 이 갑수라는 아이는 변변찮은 집안에서 태어나 단번에 신동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 배가 아파서 참을 수가 없구만요. 홍배대감은 부인의 푸념에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0살이라 10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10여 년 전 장모님의 문병을 마치고 홀로 돌아온 그 비오는 날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요. 갑수의 존재를 알게 된 이래로 마음 한구석에서 궁금증이 싹트기 시작한 홍배대감은 결국 참지 못하고 직접 서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당 앞에 도착한 홍배대감은 조용히 안을 들여다보았는데요. 서당 안에서는 여러 아이들이 앉아 글을 읽고 있었고 그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 아이는 바로 갑수였습니다. 저 아이는 나의 어린 시절을 빼다 박은 듯 하구나. 갑수의 얼굴에서 자신의 흔적을 발견한 순간 홍배대감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서당 뒤편으로 훈장님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훈장 선생, 내 갑수라는 아이가 마을에서 하도 신동이라기에 찾아왔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대감나리, 저 갑수란 아이는 제가 여태까지 본 아이 중 가장 비범한 아이입니다요. 제가 수십 년간 훈장 생활을 하며 많은 아이를 가르쳤지만 갑수처럼 빠르게 배우고 이해하는 아이는 처음입니다요. 그렇다면 훈장 선생께서는 앞으로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생각입니까? 안타깝게도 갑수는 이런 작은 마을 서당에 있기에는 너무나 큰 재능을 가졌습니다요. 이제 곧 저도 그 아이에게 가르칠 것이 없게 되겠지요. 여기에서 더 공부를 이어가 후에 과거 시험에라도 도전한다 치면 우리 마을에서 20리는 떨어진 곳에 계신 이전 제 스승이셨던 원훈 선생님께는 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갑수를 원훈 선생에게 보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들겠소? 홍배대감이 비용 문제를 꺼내자 훈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지요. 바로 그 비용이 문제입니다. 대감나리, 수년간 그곳에 기거하며 공부를 이어가려면 학비와 생활비가 상당할 텐데 진순회 같은 농가에서 감당하기에는 불가능할 겁니다요. 그 비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할 테니 갑수의 부모에게는 그저 무료로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갑수를 원훈 선생께 보낼 수 있겠소? 저 정말이십니까, 대감나리? 그 비용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요. 그런데 실례가 안 된다면 대감나리께서 갑수를 지원하려는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훈장의 말에 홍배대감은 짧게 웃으며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나올지 모른다는데 마을 유지로서 어디 손 놓고 볼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지 저 아이가 제대로 배우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길 바랄 뿐이요. 알겠습니다, 대감나리. 대감나리께서 그렇게까지 하시겠다면 제가 어떻게든 갑수 부모님에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갑수는 홍배대감의 은밀한 지원을 통해 20리 떨어진 마을에 위치한 원훈 선생의 집으로 가 그곳에서 머물면서 공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홍배대감은 갑수의 건강을 염려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부인 몰래 머슴 봉섭이를 통해 몸보신용 백숙을 보내었고 혹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피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은 홍배대감이 직접 갑수를 장터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 먹이기도 하였지요. 갑수야, 부모님과 떨어져서 지내는데 어디 불편한 것은 없느냐? 혹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봉섭이를 통해 말을 하거라. 대감나리,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승님께서도 잘 보살펴 주시고요. 그런데 대감나리, 혹시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 무슨 궁금한 것이 있느냐? 얼른 말해보거라. 제가 서당 훈장님께는 특별히 무료로 이곳에서 공부한다고 듣기는 했으나 혹시 저를 여태까지 지원해 주신 분이 대감나리 아니십니까요? 홍배대감은 얼굴에 잠시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곧 웃음으로 감추고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는 그런 것은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은 그저 공부에 전념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어른들의 목 아니겠느냐. 그나저나 갑수야, 너희 부모에게는 나나 봉섭이가 이렇게 찾아온 것을 비밀로 해줄 수 있겠느냐. 행여 너희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할까 염려가 되어 그러는구나. 알겠습니다, 대감나리. 꼭 그리하겠습니다요. 갑수는 홍배대감의 말을 듣고 감사한 마음에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봉섭이 매주 정해진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돌아오자 하루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긴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이 외출하려는 봉섭이를 불러 세웠는데요. 봉섭아, 내 참말로 이상하다 했는디. 네 매주 어디를 그렇게 가는 것이냐? 어째 우리 영감이 네한테 뭐라도 나 몰래 시킨 것이라도 있다냐? 그게 말입니다, 마님. 그것이 별일 아닙니다요. 봉섭이 놀란 기색을 보이며 대답을 얼버무리자 선옥은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재차 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봉섭아,
너가 지금 여기에 있는 집이며 재산이며 다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것인 줄 알면서도 나한테 그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잉? 이 집에 있는 무엇 하나 우리 영감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너 말이여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우리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을에서는 더 이상 발 붙이고 못 살 것이니 네 생각 잘해서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이고 잘못했습니다요, 마님. 그것이 그러니께 사실은 홍배대감님이 저에게 매주 한 번씩은 옆 마을에서 공부하고 있는 갑수를 살펴보고 도와줄 것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했습니다요. 뭐시라. 그 친모 명옥이 아들 갑수를 우리 영감이 말이여? 도대체 우리 서방이 왜 그 아이를 신경 쓴단 말이냐잉? 내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구만. 선옥은 머슴 봉섭이를 물러가게 하고는 조용히 안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지요. 이후 저녁이 되고 홍배대감이 집으로 돌아오자 선옥은 평소와 달리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집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자식을 우째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십니까요? 홍배대감은 부인의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추고는 의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봉섭이에게 들었나 보구만. 그것이 내 여지껏 부끄러워서 말을 안 했는데 우리가 마을에서는 그래도 가장 부유한 집 아니요. 마을에서 그렇게 큰 인물이 될 만한 인재가 나왔으면 우리도 유지로서 도와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소? 하이고 참말로 웃기십니다잉. 우리 자식놈은 과거 시험 공부를 접을 판인디. 지금 이 상황에서 놈의 자식을 도우면서 오지랖을 부리겠다는 것입니까요? 이것이 앞만 봐도 당신 친모 명옥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요? 그때 그 명옥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기는 했었는디. 부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홍배대감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목소리를 높이며 발뺌을 하였지요. 이 일은 무슨 일을 말하는 것이오? 내가 어디 당신에게 장가 들고 나서 여태 다른 처자에게 눈길 한번 주는 것을 본 적 있단 말이오? 내 당신에게 시집 올 때도 분명히 당부했듯이 우리 아버지처럼 첩을 들이거나 행여 다른 여자와 정분이라도 난다면 나는 이 집이며 논이며 다 팔아가지고 곧바로 친정으로 간다고 했으니 괜히 다 늙어서 거지꼴 되지 마시고 처신 잘하는 것이 좋을 것이구만요. 이 사람이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는구만. 내가 뭐 어쨌다고 그러는 것이오? 괜히 의심이나 하고 말이오. 홍배대감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지만 부인 선옥은 단호하게 말을 했지요. 그녀는 그의 얼굴을 잠시 동안 지그시 노려본 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후 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홍배대감은 사랑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머슴 봉섭이 소란스럽게 홍배대감을 찾아 사랑방 안으로 들어왔지요. 뭐시라? 가갑수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했다고? 그렇다고 안 그럽니까요, 대감님? 벌써 마을의 소문이 아주 파다하게 퍼져버렸습니다. 갑수가 장원 급제를 했다는 머슴 봉섭이의 말에 홍배대감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래도록 이어왔던 자신의 지원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는 사실에 벅찬 감정을 느꼈지요. 봉섭아, 이럴 게 아니라 갑수가 한양에서 내려오는 날에 맞춰서 잔치를 벌여야겠구나. 봉섭아, 잔치를 준비하거라. 장원을 했다니 우리 갑수가 드디어 해냈구나. 아이고 장한 내 새끼. 그리고 며칠 뒤 갑수가 한양에서 마을로 돌아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홍배대감 집에서는 갑수가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 갖가지 잔치 음식과 술을 준비하고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그날 저녁이 되어서도 갑수는 홍배대감의 집으로 오지를 않았는데요. 하이고 대감님. 그래 봉섭아. 갑수는 어째서 아직도 오지를 않는 것이냐? 그것이 갑수가 대감님 집에는 나중에 들르겠다고 하고서는 자기 집으로 곧장 향했다고 합니다요. 뭐시라 곧장 명옥의 집으로 갔다고? 아무래도 부모님을 가장 먼저 뵙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것이 당연한 일이겠지. 홍배대감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는 차가운 표정으로 천천히 사랑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결국 갑수는 그날 홍배대감의 집을 찾아오지 않았지요. 다음 날 평소 좀처럼 술을 마시지 않은 홍배대감은 대낮부터 사랑채에서 혼자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몇 년이나 지원을 했거늘
진짜 지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다니 고얀 놈 같으니라고. 그는 계속해서 술잔을 비우며 혼잣말을 되뇌었지요. 갑수가 홍배대감의 집에 들른 것은 바로 그날 늦은 저녁이 돼서였는데요. 갑수는 곧바로 홍배대감이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랑채로 들어가 홍배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대감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모두 대감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관직에 나가서도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저도 다른 일을 돕는 자세로 일을 하겠습니다. 눈앞에서 갑수가 자신에게 큰 절을 올리니 홍배대감의 마음속에는 만감이 교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낮은 목소리로 갑수에게 조용히 이야기를 했지요. 갑수야, 내 말이다. 너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너가 내 양자가 되는 것이 어떻겠느냐? 대감님 양자라니 갑자기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갑수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것이 너도 알다시피 관직에 나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돈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한번 잘 생각해 보거라. 허허, 대감님께서 제가 장원급제를 한 것이 너무 기쁘셨나 봅니다.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아직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제가 어찌 대감님의 양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갑수야, 사실은 말이다 이것이 믿기 어렵겠지만 만약 내가 네 친아버지라면 어떻겠느냐? 대감님 그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님께서 저희 친아버지라니요? 홍배대감은 주위의 눈치를 살피더니 더욱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는 말이다. 너의 어머니 명옥이 10여 년 전 이곳에서 친모로 일하던 시절 그때 나와 그녀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구만. 네 눈매와 인중을 보거라 나와 닮지 않았느냐? 갑수는 갑작스러운 홍배대감의 고백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침착하게 고개를 들고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대감님, 대감님께서 지난 6년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감히 어버이의 것이라 불리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 이만 물러가고 근시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갑수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낀 홍배대감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비우고는 방안이 떠나갈 듯 외쳤습니다. 그것이 아니란 말이다 갑수야. 당장 가서 네 어미에게 물어보거라. 10여 년 전 그 비 오는 날에 대해서. 그러면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게 될 것이야. 홍배대감은 자신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고백을 하면 갑수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갑수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해 있었지요. 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리고는 대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가르침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갑수는 단호히 등을 돌린 채 방을 나서기 위해 사랑채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사랑채 문 밖에는 홍배대감의 부인 선옥이 서 있었고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무서운 얼굴로 홍배대감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워메 마누라. 아니 부인 그것이 그러니까 말일세. 혹시나 했는데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구만. 뭐하고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얼른 짐 싸지 않으시고. 갑수가 홍배대감 집 대문을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놓여져 있는 길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속은 폭풍처럼 요동치고 있었지요. 갑수가 막 자신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집 안에서는 홍배대감이 자신을 부르는 듯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지만 갑수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을 길러준 부모의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